네, 지금 어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 하나의 블록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오른쪽 이 아이콘들 모여 있는 곳에서 Modifier Property를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시고 안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Array라고 있습니다. Array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웃하게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 생성되는 개수는 오른편에 보시면 Array Modifier 내부에 조절하는 곳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count가 생성되는 개수입니다. 3으로 바꾸면 이렇게 옆에 참고 이미지처럼 3열로 3개의 큐브 조각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레이 세부 메뉴가 펼쳐져 있는 것을 잠깐 닫아 놓고 다시 한번 어레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웃하게 3개가 한꺼번에 생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생성되는 방향을 달리해서 생성이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X축,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옵셋은 1만큼 생성이 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X축에 있는 값을 0으로 놓고 Y축에 옵셋 값을 1로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가로 방향이 아닌 위쪽 방향으로 하나가 더 생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count는 3개를 생성되게 놓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큐브가 총 3층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로 빠르게 어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어레이 기능을 적용한 이 펼쳐진 옵션 메뉴는 잠시 접어 놓고 다시 한번 어레이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X축, 그러니까 가로로 계속 어레이가 되게 제가 여기서 카운트를 더 올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Z축, 이 위쪽 방향으로 생성이 되게 1을 주고 나머지 X축으로는 생성이 되지 않게 0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카운트 값을 2, 셋 이렇게 주시면 빠르게 완전히 다 맞춰진 큐브 퍼즐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레이로 빠르게 복사한 오브젝트들은 처음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의 속성을 모두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탭키를 눌러서 점을 선택을 하고 G키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모두 제가 이 원본을 움직이는 그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걸 이용해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색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을 하시고 자, 머티리얼은 하단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마음에 조금 안 드시는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저는 오렌지색이 조금 더 오렌지색이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진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노란색도 약간만 옐로우 부분으로 가셔서 조금만 더 밝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큐브 모델링은 일단 완성이 됐는데 보시면 이 모델링이 완성이 됐으면 정확하게 정중앙으로 좀 이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십자로 빨갛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Shift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커서라는 표시자고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커서 위치로 물체가 생성이 되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얘는 그 가상에, 그러니까는 모델링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체를 배치하거나 기타 다른 편의를 주는 그런 표시자고요. 실제로 이 물체의 그 피벗 값, 그러니까는 중심 축 값을 제어를 하는 표시자는 이 조그마한 노란 점입니다. 지금 물체의 중앙에 와 있지 않고 한쪽 모서리에 지금 되어 있는데 얘를 물체 중앙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모디파이어로 가셔서 이제 어레이는 모든 게 다 적용이 끝났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완전히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어레이까지 적용된 최종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물체의 중심점을 완전 물체의 가운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상단의 오브젝트에 Set Origin으로 가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뜨는데 Origin to Geometry를 클릭을 하시면 이 점이 물체의 완전 중심으로 지금 이동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만 수치값으로 입력을 해서 정확하게 원점으로 중심으로 물체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물체를 선택을 하시고 옆에 메뉴바를 펼치시면 현재 이 물체는 이 중심값이 전체 이 월드의 원점에서 X축으로 2m, Y축으로 2m, Z축으로 2m 만큼 이 중심축이 떨어져 있다는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X값을 0, Y값을 0, Z값을 0 이렇게 주면 완전히 원점에 정확하게 이동이 된 상태로 물체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렌더링 뷰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려 놓았던 카메라와 라이트는 하이드 됐던 것을 켜주시고 상단에 지금 현재
뷰포트 쉐이딩인데 머티리얼 프리뷰 인 상태죠. 옆쪽을 가시면 마찬가지로 뷰포트 쉐이딩인데 렌더드라고 렌더 뷰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약간 지금 환경 상태가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빛을 선택한 이후에 G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빛에 따라서 음영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일단 다시 머티리얼 프리뷰 모드로 와서 일단 그림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바닥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원점에 실린더를 하나 놓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3D 커서를 완전히 원점에 일단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른편에 뷰 탭으로 가셔서 3D 커서의 로케이션을 0으로 맞춰줍니다. 영으로 맞춰주시면 이 3D 커서가 완전히 원점으로 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Shift A를 눌러서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의 버텍스 값은 한 64 정도,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64 정도로 주시고 S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다시 S키를 눌러서 좀 납작하게 하고 싶으면 Z값이죠. S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다시 Z값을 누르시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S키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이 실린더를 키워주시고 큐브를 G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위로만 올리고 싶으니까 Z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바닥에 닿게끔. 네. 그러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블렌더에서 환경 설정을 간단히 알아보기 전에 바닥에도 재질을 입혀 보겠습니다. 바닥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Material Property로 가시면 이 재질 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을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 슬롯에서 New를 클릭을 하시면 머티리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머티리얼 값을 변환을 해주면 이 실린더 바닥에도 재질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두운 색으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이제 이 옆쪽에 참고 이미지용으로 깔아 놓았던 창은 없애보겠습니다. 창하고 창이 만나는 이 몰딩된 조그만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번엔 뭔가를 화면을 자를 게 아니기 때문에 합칠 것이기 때문에 조인 에이리어스를 눌러주시면 합칠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화살표가 화면에서 보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이 합쳐지게 눌러주시면 하나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간단히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오른쪽에 렌더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처음에 렌더 엔진은 EV라는 기본 엔진이고, 샘플링, 이 값은 뷰포트 값을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뷰포트 상에서 보이는 퀄리티는 좀 높아지지만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값은 물체와 물체, 그러니까 인접한 물체가 맞닿는 면에 아주 미세한 음영을 생성해 줍니다. 디스턴스 값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이쪽 하단을 보시면 디스턴스 값이 0일 때 어느 정도 값이 있을 때 차이가 미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하단 쪽 물체가 맞닿는 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볼륨 값은 일단 켜보시고 스트레스홀드 값을 조절을 제로 값으로 가깝게 하시면 이 빛의 약간 화사함, 이거 화면의 화사함을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낮을수록 더 많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게 하단에 보시면 Scene Space Ref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질이 반사를 받는 재질일 때는 그거를 화면에서 표시해 주라는 메뉴입니다. 자, 이제 바닥에 재질을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바닥 메쉬를 클릭을 하시고 머티리얼로 가셔서 지금 약간 바닥에 뭔가 투영이 되는 느낌은 저랑 이 바닥 재질의 속성값이 여러분 속성값 수치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일단 그 수치값을 한번 같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닥 머티리얼의 속성을 보시면 러프니스라고 있는데 러프니스 값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러프니스 값이 0으로 갈수록 반사되는 강도가 세집니다. 이 러프니스 값은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조절하는데요. 0으로 갈수록 거칠기가 없어져서 유리처럼 매끄러운 면으로 계산을 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칠기가 높다고 계산을 해서 물체가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값으로 놓고 그리고 이 메탈릭 값은 물체의 그 메탈 속성을 가지는 값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 값을 조절을 함으로써 약간 플라스틱에 가까운 재질로 만들 수도 있고 철의 재질로 가까운 속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값으로 올려놓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형광 표현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재질 및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 큐브의 중앙에 이 영역을 약간 밝게 빛나는 듯한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큐브를 선택을 하시고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3번을 누르시고 재질을 바꾸고 싶은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이 큐브 안에는 블랙,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이 머티리얼은 제가 이 위에 오렌지 색깔의 재질을 넣어줬는데 이름을 바꾸지 않은 상태였고요. 화이트, 이런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 한 면만 또 다른 재질로 좀 빛이 나는 재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머티리얼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빈 슬롯에 U를 클릭하시고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빛나는 형광 재질이 되기 위해서는 속성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속성은 이 재질 내부의 서페이스 안에 속성 자체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지금 프린서플 BSDF라는 속성인데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재질 속성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에미션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메뉴 자체가 에미션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사인을 해주시면 이 면에 이 재질을 넣겠다는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에미션 흰색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트렝스 값을 좀 올려주시면 약간 빛이 나는 듯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광 빛깔의 색은 컬러 값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뷰를 퍼스펙티브 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큐브를 만들어 보고 간단하게 재질,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